장원테크로 얼마를 벌었느냐? 저는 장원테크 첫날과 둘째 날에만 거래를 했죠. 첫날에 1000원 찍고 153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1690원까지 올랐죠. 예, 첫날, 둘째 날만 거래하고 저는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죠. 장원테크로 1월 5일 날 3시간 만에 35%의 수익을 냈습니다.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장원테크를 9시 30분에 매수를 했어요. 9시 30분. 두 번째 타임이죠. 첫 번째 타임에서 매수를 못하고 두 번째 타임에서 9시 30분에 매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안 사졌어. 왜냐면 여러분 정리매매라는 것이 가격을 위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위로 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몇 천만 원을 매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격을 무슨 뭐 만 원, 2만 원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주식 수가 너무 적어져 그러면. 체결되는 주식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가격을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10% 상승? 뭐 15% 상승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매도 수요, 그 다음에 매수 수요, 그게 딱 합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 전체를 한 번에 다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9시 30분부터 10시, 10시 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99원이 찍히더라고요. 매수 단가가. 네, 매수 단가가 1099원이 찍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시 조금 넘어서 내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10시 반부터 이제 지켜보다가 1시 반쯤에 내가 매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1498원에 매도를 한 거고, 그래서 3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2천만 원 가지고 720을 벌었다. 억 단위로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뭐 3,500만 원 이렇게 벌었겠죠. 뭐 1억을 샀으면 3,500만 원 벌었겠죠. 장원테크는 조금 확신이 있었어요. 왠지 얘가 대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째 날에. 장원테크하고 KH 미래물산하고 KH 건설 이 세 개의 종목이 지난주 월요일 날 동시에 정리매매가 됐어요. 근데 KH 건설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KH 미래물산이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고 장원테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 요 가격이 이 1000원이라는 이 가격이 62%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개 종목 중에 장원테크가 그나마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KH건설은 시가가 마이너스 92%예요. 여기 잘 보세요. 왼쪽에. 시작가가 200원이란 말이죠. 마이너스 92%. 시초가가 마이너스 9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이 기업을 쓰레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쓰레기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장원테크를 보세요.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62로 시작을 했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재무제표를 조금 봤어요. 이 KH건설하고 KH 미래물산하고 그 다음에 장원테크하고 이 30분 동안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 거죠. 시초가를 보고 30분 동안 재무제표 분석하고 장원테크가 그나마 가장 우량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타임에 9시 반에 장원테크를 매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상승 나올 때 요거를 다 먹고 나온 것이고 여기가 보시면 1694원이 고점이죠. 1694원. 장원테크가 정리매매 기간 중에 가장 고점이 첫째 날은 1530원. 내가 1400 요때 이렇게 팔았죠. 1498원에 거의 그러니까 고점에 판 거예요. 첫째 날. 1530원까지 찍었는데 첫째 날 거의 고점에서 판 거고 둘째 날이 1694원인데 둘째 날은 가장 고점에 매도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1694원에 매도 단가 찍혀 있죠. 장원테크 보시면 여기가 가장 고점이 1694원이거든. 운이 좋았어요. 그냥 첫째 날도 가장 고점 대비해서 한 단계 낮은 거에서 매도를 했고 둘째 날에 이 슈팅 나올 때도 가장 고점에서 정확히 던진 거죠. 장원테크 종목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정리매매 주식에 종목 분석이라고 할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일단 읽어봅니다. 뉴스.
일주 전에 감사 의견 한정, 뭐 상장 폐지 절차 진행한다. 감사 의견 한정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를 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그때 의견을 한정으로 냈다. 한마디로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이게 정상적으로 재무제표가 다 통과가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구나. 믿을 만한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상태로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관련된 뉴스는 다 읽어봅니다. 최근 몇 개월치나 과거에서 의미 있는 거 다 읽어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런 뉴스가 있다는 거지. 이 왼쪽에 잘 보세요. 장원테크 지난해 영업이익 53억에 흑자 전환이 됐다. 여러분, 내가 장원테크를 믿고 산 이유는 이 뉴스 때문이에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장원테크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53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원테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장원테크 지금 시가총액이 27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장원테크 시가총액이 27억이야. 내가 1,000원에 샀을 때 그럼 얼마였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27억이에요. 600원일 때. 나는 1,000원부터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였겠어? 기껏해야 50억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50억에서 60억. 시총이 50억에서 60억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장원테크 뉴스에서 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했어? 50억이 넘는다고 했다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하면서 52억이래. 1년 동안 번 돈이 52억이래요. 근데 시총이 50억이야. 그러면 이건 도대체 매출은 얼마고, 이 영업이익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고, 이렇게 보잖아. 근데, 이거는 이화전기처럼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화전기. 장원테크는 이화전기랑 똑같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화전기가 그때 당시에 EID, 그 다음에 이트론이라는 그 세 개의 종목이 같이 정리매매가 됐어요. 근데 이화전기가 달려나갔잖아요. 나머지 종목은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었고. 왜냐면 가장 우량했으니까 그 중에. 근데 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아니 흑자 나는 기업이고 자산도 많아. 근데 정리매매가 되고 있어요. 기업의 회장이 횡령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어. 재무제표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잘 보세요. 증권 정보 보면 여기 재무가 나와 여러분. 2025년도에 분기마다 매출액이 100억, 200억씩 나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이렇게 억 단위로 나. 이게 분기예요, 분기. 그리고 24년도에는 700억의 매출이 났고 55억의 영업이익이 났어. 25년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 근데 이런 기업이 뭔가 외부적인 변수로 기업이 지금 정리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매꾼이 들어온다는 거죠.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매 주식에는 정매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나 제3자가 매집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 그런 종목이 장원테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대신에 내가 왜 그러면 이 가격에 매도를 했냐? 왜 1,000원에 사서 200% 이렇게 오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껏 30 몇 프로에 매도를 했을까요? 집이라도 팔고 장원테크 사지 마세요. 자산이 수백억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주식에 어떤 뭐 청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계좌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 내가 장원테크를 매수한 거는 아까 전에 그런 이유입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시총에 육박하더라.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한 60억 정도였는데 시총이, 그때 1년에 영업이익이 50 몇 억이더라. 그래서 1년치 영업이익이면은 시총인데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에 여차저차 해도 한 번에 시세는 주겠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때 매도를 했느냐? 시초가가 너무 높았어요. 시작한 가격이 너무 높았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했으면은 요 밑에겠죠. 여기 요 580원보다 더 밑일 거야. 그러면 거의 뭐 200% 이렇게 수익을 거두겠죠. 500원에 샀으면. 근데 여기서 내가 1,000원에 매수를 하는 바람에 시초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 2,500원 돌파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래 정지된 가격.
거래 정지된 가격이 2,650원인데 지금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원 돌파하고 2,500원 간다. 거의 없다고요. 정매에서 거래 정지 가격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수백 종목 중에 한 종목 그렇게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한 거죠. 뭐가 좋든 아무리 좋아봤자 정리매매 주식입니다. 정리매매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승부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도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매수해서 오래 가지고 가도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은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내일이 끝이죠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인데 내일이 이제 얘가 없어지는 날이야.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AD 칩스에서 내가 당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뭐 반등 나오면 조금 먹어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AD 칩스에서 마이너스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70% 80%. 그러니까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매수해서 셋째 날 매도하든지 첫째 날 매수해서 둘째 날 매도하든지 아무리 많이 가도 이 넷째 날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요. 자, 근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장원테크만 내가 조회한 거예요. 장원테크만.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H건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일단 KH건설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익절할 구간이 거의 없죠. 잘 보세요, 여러분. 분 차트로 보더라도 여기서 익절하면 진짜 단타의 신이야.